안녕하세요. 몇 주 만에 돌아온 간디 채널 쥐남입니다.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와이남 영상에 게임 관련 주제 신청과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이남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공지사항은 여기까지고 본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원피스 3대 세력 중 세계 정부와 계약을 맺은 7명의 강력한 해적 칠무회, 그중 악의 카리스마라고 불리는 도플라밍고는 과연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어떤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쥐남의 원피스 이야기 도플라밍고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41세, 키 305cm, 본명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통칭 천하차. 그는 전 칠무회의 일원이자 전 도플라밍고 패밀리의 선장이며 전 드레스로자의 국왕이고 거기다가 뒷세계에선 조커로 불렸으며 마지막으로 전 천룡인입니다. 뭘 얼마나 해먹은 거야? 도플라밍고 이름의 모티브는 새 플라밍고, 즉 홍학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도플라밍고는 분홍색 깃털이 달린 겉옷을 입고 다니고 피부색 또한 다른 인물보다 붉은 편이라고 합니다. 도플라밍고의 통칭 천하차는 하늘의 야차라는 뜻으로, 야차는 불교 불법을 수호하는 8명의 신장 중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사람을 잡아먹고 또한 상해를 입히는 잔인한 귀신입니다. 보통 무서운 엉아들 등이나 팔뚝에 서식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거스를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이 존재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천룡인입니다. 800년 전 공백의 100년이 끝난 뒤에 세계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낸 20명의 왕이 존재했습니다. 세계정부를 만들어낸 그들은 이후 세계를 만든 창조주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세계귀족 천룡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천룡인들은 8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지 마리조에 거주하며 세계 최고의 혈족으로 절대 권력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많은 천룡인들이 인간들을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예가 일을 쉬거나 자신들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노예들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천룡인 가문 중에는 돈키호테라는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즉 도플라밍고는 돈키호테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그렇다면 도플라밍고는 세계귀족 천룡인에서 왜 해적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33년 전 성지 마리조아로 돌아갑니다. 33년 전 도플라밍고에게는 아버지 호밍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룡인 중에서 몇 없는 순수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평범한 인간의 삶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룡인의 이름을 내려놓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평범한 인간들의 사회로 가족들과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비극을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짧은 시간이 지난 후 호밍성의 가족들은 노스블루에 위치한 세계정부 비가맹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나라는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나라였고 노예들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천룡인에게 나라의 국민들은 절대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호밍성 가족들이 천룡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호밍성 가족에게 천룡인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호밍성과 가족들은 계속되는 도망자 삶을 지내던 도중에 병으로 어머니의 목숨을 잃게 되고 호밍성과 두 아들 도플라밍고와 로신한테 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도플라밍고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도플라밍고의 분노는 그의 잠재력이던 폐왕색 패기를 깨우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인물들이 도플라밍고의 큰 그릇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도플라밍고에게 복수할 힘을 쥐어줍니다. 어린 도플라밍고의 손에 악마의 열매와 권총을 쥐어주고 지금 당장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은지 생각하던 도플라밍고는 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천룡인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든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살해하게 됩니다. 도플라밍고는 이후 자신의 아버지의 목과 함께 다시 마리조아로 돌아갔지만 다른 천룡인들이 배신자의 가족이라고 도플라밍고를 쫓아내고 도플라밍고는 이때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천룡인이 지배하는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괜찮은데? 도플라밍고는 초인계 실실열매 복용자 실인간으로 초인계가 자연계보다 강할 수 있다는 증거를 직접 보여준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상대가 실실열매의 대표적인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실을 이용하는 기술들입니다. 5가닥의 실을 날려서 적을 베는 오색실, 실을 이용해 적의 움직임을 막거나 조종하는 패러사이트, 하늘에 있는 구름에 실을 연결하여 공중을 날아다니는 하늘의 길, 아니 비행 능력 5개라며. 이 정도가 실실열매의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도플라밍고는 이 외에도 실실열매의 엄청난 활용도를 보여줍니다. 도플라밍고는 실을 이용하여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분신을 만드는 기술 블랙나이트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는 원소를 이용하는 자연계 복용자마저 불가능한 기술이지만 도플라밍고는 단순한 실을 이용하여 블랙나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실을 이용하여 적을 조종하는 패러사이트도 단 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군대를 조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무의 소집회의에서 해군 중장의 움직임을 조종하거나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인 흰수염 해적단 대장 다이아몬드 조주의 움직임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 야스모스를 마음대로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장이라고 불리는 중장 대장보다 뛰어난 장 3장을 사용합니다. 후에 나올 3장에 대한 이야기는 쥐남의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이며 아직까지 밸런스 붕괴로 이야기가 많은 기술입니다. 단지 재미로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장이라는 기술은 도플라밍고를 중심으로 3장 모양을 한 실이 점점 조여오는 기술입니다. 3장의 실에 닿는 대상들은 모두 두부처럼 썰려나갔고 무장색 팩이나 특별한 능력 또는 해루석이 아닌 이상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3장이 중장 대장보다 뛰어난 장이냐면 해군 대장 후지토라가 3장을 못 부수었기 때문입니다. 후지토라는 세계 정부의 무능을 알리기 위해 도플라밍고와 루피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고 변태가 아닌 이상 3장을 부수고 루피의 싸움을 지켜보는 게 말이 됩니다. 또한 후지토라는 3장을 부수기 위해 운석을 날리기도 했으나 운석이 3장에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한 3장을 부수는 게 아니라 막는 모습을 보여줘서 후지토라는 3장을 부술 수 없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플라밍고가 작은 3장을 사용한다면 과연 후지토라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드립니다. 3장은 순식간에 나라 한 개 크기를 감싸는 수준으로 빠르게 3장을 만들 수 있지만 3장은 하나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3장 안에는 도플라밍고가 있어야 합니다. 즉 3장을 펼치고 적과 함께 그 3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3장을 만들어 후지토라를 1대1로 상대한다면 3장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반대로 도플라밍고의 이동 범위가 제약되고 제약된 공간에서 해군 대장과 싸움을 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도플라밍고라도 이길 수 없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해군 원수 아카이누의 언급으로 도플라밍고를 이긴 루피와 로우를 후지토라에게 잡아오라고 했고 더 이상 지원을 따로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카이누의 판단 기준으로는 도플라밍고를 이긴 루피와 로우를 후지토라가 단독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후지토라는 3장을 부술 수는 없었지만 3장이 줄어들기 전에 후지토라가 도플라밍고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몰라 3장 벨붕이야 이거 사기야 사기. 마지막으로 도플라밍고는 악마의 열매 각성자였습니다. 주변의 사물들을 실로 변화시킬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 보다 강력한 공격과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기술 외에 도플라밍고의 기술 중에는 내상과 외상을 포함해 자신의 상처를 얇은 실로 수술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는 응급처치이며 완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일 뿐 치료가 되는 건 아니라고 추측이 됩니다. 간단하게 실로 꼬맨다고 다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도플라밍고는 이런 강력한 기술들을 같은 날 동시에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장이 벨붕이지. 도플라밍고 패밀리의 구성원들은 트럼프 카드를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트럼프 카드 최고의 반전을 만드는 조커 도플라밍고를 중심으로 3개의 군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스페이드, 피카군입니다. 바이바이 열매 최고 간부 피카, 펑펑 열매 간부 글라디오스, 빙글빙글 열매 간부 버팔로, 무기무기 열매 밀짚모자 대선단 간부 베이비 파이브, 피카를 중심 외 4인 3인으로 스페이드 군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이아몬드, 디아만테 군입니다. 펄럭펄럭 열매 최고 간부 디아만테, 무투파의 대각 간부 라오지, 헤엄헤엄 열매 간부 세뇨르 핑크, 톤톤 열매 간부 마하바이스, 토의 혼혈 반어인 간부 델린저, 디아만테의 중심 외 4인으로 다이아몬드 군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버, 트레볼 군입니다. 찐득찐득 열매 최고 간부 트레볼, 하비하비 열매 특수 간부 슈거, 아트아트 열매 간부 조라, 트레볼과 슈거 외 2인으로 클로버 군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부에서 활동 중인 간부, 최고 간부 베르고, 간부 모네가 있으며 간부 외에 2000명 이상 부하가 있습니다. 도플라밍고 패밀리는 상하관계에 체계적인 질서가 있지만 이들은 패밀리라는 이름답게 가족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플라밍고는 성지 마리조아의 국보의 비밀을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천룡인에 준하는 권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플라밍고는 아버지를 살해한 후 이후 동생 로신한테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피스 초반에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 검은색 깃털옷을 입고 행동이 칠실치 못한 남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옷에 불이 붙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로우 편에서 계속됩니다. 도플라밍고 패밀리 모네와 슈거는 친자매입니다. 과거에는 노예를 주로 팔았지만 최근에는 인조 악마의 열매 스마일을 주로 판매했습니다. 스마일은 악마의 열매와 다르게 맛이 좋다고 합니다. 베이비 파이브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었고 델린저는 갓난아기 일 때 항구에 버려져 있었고 모네와 슈거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런 도플라밍고 패밀리의 어린 간부들은 도플라밍고가 직접 거두었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크로코다일의 바로크 워크스와 도플라밍고의 도플라밍고 패밀리는 매우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에피소드 모두 놀랍게도 스모커가 등장합니다. 와, 역시 스모커, 역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모커, 최고. 야, 대단해 정말. 루피의 기어포를 기준으로 크래커와 도플라밍고 중 누가 강력한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지만 댓글창에 정상결전이 열릴 걸 예상한 저는 깔끔하게 내용을 날렸습니다. 솔직히 크래커가 더 세. 원피스 세계관 어둠의 브로커 도플라밍고 현재 임펠다운에 수감 중이지만 도플라밍고의 파급력은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뒤흔들던 도플라밍고는 이후 과연 다시 등장할 것인지 아니면 혹시 국보의 정체를 독자들에게 알려줄 것인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인물입니다. 다시 한번 기다려주신 간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디 채널의 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